자, 이제 윤기나는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거 중반전이고요. 모레인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예, 오늘 어디 선거구 우리 가볼까요? 네, 우선 여야 간에 서로 승리를 자신하는 선거구, 그중에 이제 의왕과천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의왕시, 과천시 두 도시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서 저희가 또 후보 인터뷰를 하기로 예. 했었죠. 네. 지난 2012년 선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연승한 곳입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그 안상수 전 의원이 4선을 할 정도로 보수 우위로 평가받은 지역이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도에서 상당수 지역이 2012년 이 19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부천이나 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이 그런데요. 의왕과천도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분들 보면 여기 뭐 표정 관리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뭐 이소영 후보 취재 당시도 물어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신중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이소영 후보 30대 젊은 정치인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활동하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에 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활약이 돋보이면서 인지도를 꽤 높였고요. 이 같은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는 정치 신인, 근데 검사 출신 국민의힘의 최기식 후보. 네, 이 후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수사를 맡는 등 이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제는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고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이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적으로도 뭐 형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기식 후보가 형이에요. 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심있는 여당 국회의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알았으면은 그때 전화 연결 때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쉽네. 형님. 예, 아니 근데 그 아까 지금 윤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세 차례 총선에서는 민주당,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그해 대통령 선거의 어떤 컨벤션 효과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뭐 전통적으로 스윙부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 의왕과 과천시장 선거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그 두 단체장 모두 4년 전에는 의왕과천 총선에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어땠어요, 결과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당시에 그 현 과천시장인 신계영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었고 현 의왕시장인 김성재 시장이 민생당 후보로 나섰고요. 네. 당시 이거 4년 전이죠. 당시에는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신기용 시장을 3.5% 정도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 이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은 사실 의왕과천 선거 작년에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민주당 바람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과천에서는 이 보수정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의왕과 과천의 표심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고 과천은 이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 기자가 보는 의왕 과천 선거구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우선은 의왕시를 한번 볼게요. 이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의왕시에서 앞섰느냐, 만약 앞선다면은 어느 정도 표차로 앞섰느냐, 이게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고요. 예. 반면 이제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는 의왕시에서 뭐 설령 지더라도 얼마나 표차를 좁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후보자 인터뷰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긴 네,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전략으로 네. 저희가 뭐 임하겠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유권자 수가 사실 이번에 의왕 과천이 합쳐졌는데 의왕시 유권자가 과천시 유권자보다 훨씬 많죠. 예, 그렇죠. 네. 의왕시 유권자가 13만 5천 명 정도고요. 과천시가 6만 6천 명 정도입니다. 한 2배 가량 이제 의왕시가 더 많은데요. 네.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보시다시피 의왕시에서 얼마나 이 표차를 좀 벌릴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 2년 전 의왕시장 이 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서 당시에 그 보수 여당을 지지했던 지지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 네.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고요. 거꾸로 과천시에서는 이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가 전통적인 보수표를 얼마나 받아 안느냐 좀 봐야 되고, 근데 또 과천시 경우에는 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어서
지식정보타운 여기서만 좀 8,000명 정도 유권자가 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 표심을 이제 민주당 이소영 후보 좀 젊은 3, 40대 유권자 이 부분을 좀 노릴 것 같은데요. 이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과천으로 온 이 신규 유권자의 표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양당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 3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양갑. 네, 그렇죠. 이 고양갑 선거구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12년 19대 총선부터 이 지난 총선까지 3연승을 한 곳인데요.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야권 연대는 없다면서 탈환을 벼르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3자 구도에서 한번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짚어보면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승리를 이 세 차례 했었는데 민주당과 단일화한 적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예, 그렇죠. 세 번 다 단일화를 한 건 아니고요. 네. 2012년 19대 총선에서만 단일화를 했고 2016년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단일화를 이제 추진했지만은 당시 후보가 반발하면서 완주를 했었고요. 예. 2020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이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선을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사이가 뭐 예전만 같지 않아서 심상정 후보 지역구 4선도 좀 현재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김성애 후보 방송에 네네. 좀 많이 나와서 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차관 출신 네네. 한창석 후보가 나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 고양갑 관전 포인트를 보면요. 예. 이 고양갑은 전통적으로 이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지금은 시사평론가, 작가로 더 잘 알려진 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고양갑에서 16대 17대 이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예. 특히 이 2003년 재보선에서는 개혁당 간판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유권자 지형은 진보 우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진보 정당에 흔쾌히 표를 줬던 이 고양갑의 진보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 사실 이건 이번 총선 좀 예전말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OBS TV 보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또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중계 방송을 예, 계속 맞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요. 그저께 오후에 방송이 됐습니다. 고양갑 선거구 네네. 후보자 토론회. 윤 기자 당시에 토론회 취재도 했었다고요? 예, 그렇죠. 민주당 이 김성애 후보와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 간의 이 토론회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두 사람 간에 불편했어요. 네, 그래요? 굉장히. 보면서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이 패한 요인 중 하나로 이 민주당 지지층은 이 심상정 후보의 완주를 좀 꼽기도 하거든요. 물론 예. 이제 심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김성애 후보가 이 심 후보에게 물었어요. 여전히 윤석열 국민의힘이 이끄는 나라와 민주당이 했던 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 후보 뭐라고 답했죠 그때?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지난 37년간 이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서 권력을 잡았는데 예. 그 총체적 결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이러면서 양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점 노출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심상정과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을 이제 강조하긴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더 이상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고양갑 경기도 유일하게 제3당에서 당선이 됐던 지역인데 이번에 어떻게 네.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네네. 토요일 사전 선거고 다음 주 수요일이 본 투표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볼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참 뭐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그만큼 경기도에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좀 관심 있게 좀 더 봐야 될 곳이 이제 용인 병 선거구 이 수지구 지역이죠. 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요. 이 지역은 풍덕천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세 지역과 신봉동, 선복동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이 동별 지지도가 얼마나 좀 강하게 뭉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천, 평택, 안성 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였다가 지금은 민주당이 박빙 우세 또는 이 양당 간 접전을 보이는 지역의 승부에 따라서 이번 총선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윤 기자가 보는 이번
총선 막판 변수는 뭐라고 봅니까? 이 결정적 변수는 역시 투표율인데요. 이 가운데 40, 50대 투표율 그리고 또 60대 이상 투표율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관련한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 선관위 조사가 있네요. 네, 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6.5%였는데요. 4년 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세대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투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0대 86.8%, 70대 이상 90.8%로 40대 76.9%, 50대 84.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조사는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18일과 19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 이게 정치 문법상 보면 이렇게 네. 60대 이상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그 여당이 국민의힘 쪽에서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선관위 조사 결과대로라면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투표율에서. 그런데 또 반면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젊은층의 투표율 역시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지표가 하나가 바로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종료가 그쵸.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까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엄청 났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이 재외국민 투표율 이 19대 총선 이후, 그러니까 2012년 19대 총선 도입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재외국민 선거 최종 투표율 62.8%였습니다. 예. 4년 전 총선에서는 물론 코로나19 유행 시기여서 좀 저조했는데 당시에는 23.8%였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제 지인이 그 외국에서 음. 그 뭐 유학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런 거 있으면 그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네. 국내 정치에 더 관심이 가더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지면 나는 당연히 한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의지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네네. 대단히 수치가 진짜 높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4년 전에는 좀 특수해서 23.8%는 이제 코로나19 변수 때문이다. 예. 이 부분도 작용했는데 음. 그렇다면 코로나19 변수가 없었던 예. 그 더 이전 선거들을 보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5.7%, 2016년 20대 총선 41.4%, 40%대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62.8%. 그러니까요. 이런 재외국민 투표를 봐도 젊은층 투표율기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저 타방송 인터뷰긴 했지만 뭐 중국 이렇게 좀 지역이 넓은 곳에서 네. 또 이렇게 재외국민 투표하러 막 3시간 4시간씩 차 타고 그래요? 오시는 분들 와.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약간 그런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열기가 요번에 강했던 것 같은데 예. 재외국민 선거가 야권이 보통 강세예요? 예, 개표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지난 네.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6.2%,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59.8%를 얻었는데요. 아까 고양갑 선거구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 2012년 총선에서 정의당 심성정 후보가 그 새누리당 후보에게 계속 뒤지다가 재외국민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하면서 170표 차, 전국 최소 표차로 당선됐거든요. 당시에도 이 심상정 후보가 재외국민 투표에서 60%에 가까운 이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재외국민 투표율기 국내에서도 40, 50대 민주당 지지층 역시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측 가능한 지표인데요. 네.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율을 본다면 접전 지역의 승패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 요즘 그 선거 그 뭐라 그러죠? 공보물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다 왔더라고요. 받으셨죠? 예. 예. 네, 네. 집에 왔습니다. 윤 기자는 어떻게 지금 뭐 마음속에 정했습니까? 어디 어느 후보? 뭐 항상 뭐 취재원들 물어보신대요. 저는 엄정 중립 입장으로 예 항상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항상 이렇게 다 준비된 답변입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최 기자는 준비 뭐 마음속 아 정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아, 솔직히. 진짜로? 예, 저는 그야말로 네. 지금 중도층, 어. 예, 무당층이라서 이것도 준비된 답변이에요. 예. 아닌가? 아유 진심입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저희가 투표 어쨌든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본 예. 선거일 이 공보물들 받으셨으니 다들 꼭 지참 신분증 지참하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윤 기자도 당연히
하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선거일 당일은 굉장히 바빠요.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좀 있다 보니까 보통 사전 투표를 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한 토요일쯤 해서 아내랑 함께 네. 사전 투표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 예. 아 저도 네. 진짜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취재하다가 네. 이 투표를 못 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지금은 많이 네. 활성화돼 있어서 많이들 사전 미리 투표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시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전투표, 본투표 편리한 날 고르셔서 유권자로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본투표가 있는 날 윤종화 기자와 그렇습니다. 함께. 그 당시 이제 사전 투표 이제 투표율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투표율 변수가 뭐 지금 막판 마지막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중심으로 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당일날은 어디 그날 또 어디 나가세요? 혹시 저희 방송 하시고? 아마 국회 어. 정당 쪽 네. 이 반응 아마 좀 중계할 때 저도 이게 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 네,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오늘도 윤기 나는 브리핑 OBS 윤종화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참여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174번님도 그렇고 특정 정당들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예. 문자들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 4부에는 저희 사전 녹음 내용이 방송이 예. 됩니다. 네, 후보자 측에서 좀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어제 그 녹음을 했고요. 본 방송은 바로 오늘. 4부에 네. 나가게 됩니다. 네, 수원정에 출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잠시 후 4부에 방송될 예정입니다.